사태 이후 지역화폐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각 시군은 내년 발행액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때 1단계를 적용합니다. 자원 조성에만 머물던 연어 육성 사업이 이제는 종묘 생산과 부산물 가치 재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을 놓고 관광자원 확충과 환경 파괴라는 이유로 찬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치단체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내년 발행액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강릉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충전형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강릉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캐시백 혜택에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상인들도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10% 정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50%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릉시가 발행한 강릉페이는 647억 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지급되면서 처음 계획했던 100억 원의 6배가 넘습니다.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발행할 계획인데 행정안전부와 700억 원 발행까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700억 규모로 일단은 지금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지속 협의를 해서 이제 또 가능하다 그러면 그 발행 규모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출시한 태백시의 발행액도 처음 계획한 50억 원의 5배에 달하는 2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려 500억 원까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금액이 247억으로 96%가 지금 지역 내에서 잘 소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민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도 2021년에는 500억 발행을 목표로 지금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과 동해시, 정성군, 삼척시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새로 도입했거나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 일단 지역 상권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발행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내년 지역화폐 규모를 놓고 협의된 것은 80%까지 지원하지만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60%까지 낮출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에 사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삼척시는 이 여성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주에서 지인을 만나고 귀가한 뒤 자택에 머물다가 지인의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 검사한 결과 무증상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이 여성과 접촉한 4명을 자가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이후 2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때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가 적용되며 1일 평균 10명 이상이 일주일간 이어지는 경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단계 조정과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결혼식장,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겨울 축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규모 축제가 가능한데 방역당국은 비대면 축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데없이 겨울 장마가 내려 얼음 위 빗물을 퍼내는가 하면 이상고온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축제가 2번이나 연기됩니다. 막바지에는 코로나19까지 덮쳤습니다. 올해 초 흥행에 실패한 화천 산천어 축제 모습입니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지면서 도내 여름과 가을 축제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겨울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낚시 위주인 겨울축제는 비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취소를 결정했지만 태백산 눈축제와 인제 빙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효과가 1,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산천어축제는 산천어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준비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사실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돼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강원도는 현재로선 가장 낮은 1단계가 유지될 전망. 1단계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온도 측정 등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발열 체크로 모든 감염자를 걸러낼 수도 없고 축제를 하면 음식이 빠질 수 없어 마스크를 벗게 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밀접한 그런 환경들이 생겼을 때는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기승을 부려 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 강원도 접경 지역. 관광객을 불러 모을 겨울 축제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가을에도 양양 남대천 등 동해안 하천에는 어미 연어가 돌아와 채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원 조성에만 머물던 연어 육성 사업이 이제는 종묘 생산과 부산물 가치 재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성숙한 연어를 건져 알을 채취하고 바로 인공수정을 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조에는 어도를 따라 올라온 어미 연어와 바다에서 잡힌 해면 연어로 가득합니다. 채란이 끝난 연어는 조사실로 옮겨져 머리에 있는 이석 표지를 찾아 회기년수와 방류 장소를 조사합니다. 수정란일 때 저온에 두면 머릿속 이석에 무늬가 생기는데 인위적으로 조정해 연도와 출생지를 기록한 겁니다. 대부분 4년생이 회귀하지만 방류한 지 2년이나 3년 만에 돌아오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석 표지 방류라고 하는데 방류량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린 연어를 이렇게 방류를 함으로써 회귀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동해안의 연어 채란과 방류는 자원 조성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 산업과의 연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 펫사료 등을 만드는 6개 업체에 어체와 정액, 정소 등 버려지는 무산물이 전량 무상 제공됩니다. 지난해 협력 기업들은 부산물 지원을 받은 제품으로 3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37명을 창출했습니다. 동해안 토종 첨연어의 양식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한 연어 양식 기술 특허를 낸 민간 기업에서 올봄 어린 연어를 받아 육상 수조에서 키우고 가을철 채란에도 참여해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첨연어 그 채란을 집착해서 수정해서 부화를 해서 조상님들 때부터 이제 내려오던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미래 발전의 이제 바이오 산업이고. 올가을 강원 동해안 어미 연어 채란 작업은 이번 달 말까지 주요 하천에서 실시되고 내년 봄에는 어린 연어 900만 마리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첨연어를 활용한 산업의 진전이 조금씩 보이는 가운데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원 조성 지원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관광자원 확충을, 반대 측은 환경 파괴를 막자며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속초의 대표적인 석호 영랑호입니다. 속초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랑호에 모두 40억 원을 들여 생태 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수 위로는 400m와 50m 길이의 부교를, 호수 둘레에는 데크로드를, 범바 위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모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등은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서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이 망가지고 현재 수려한 경관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속초시가 해당 사업의 국토비 예산을 신청하면서 해상에서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감사 청구나 이랬던 부분은 시가 이 돈을 사업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속초시가 허가권자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낙후된 속초 북부권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관광 소비 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생태 탐방로도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찾는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최근 사업 찬성 주민 등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자 환경운동연합은 속초시에 불법 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등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화천군 산해면 312 민통선 밖 광역 울타리 안에서 감염 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는 9개 농가에서 18,48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민통선 밖 2차 울타리 안에서도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10월 26일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은 접경 지역에서만 8건입니다. 도내 360여 개 유치원들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오늘부터 원화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모집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과 재원생의 동생이나 근거리 거주자 등 유치원장 재량으로 정한 우선 순위자입니다. 우선 모집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며 오는 9일 추첨으로 원화를 선발합니다. 일반 모집은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접수기간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를 위해 17일 하루 사전 접수가 진행됩니다. 태풍 피해로 1년 이상 휴장했던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다시 개장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태풍 미탁에 이어 올해도 2차례 태풍 피해를 입은 수로부인 헌화공원의 복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휴장했으며 2년간 3차례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데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내년 2월까지 시장과 상가, 고층 건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이고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도내에서는 월 평균 19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불씨 방치, 담배꽁초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가축 분뇨를 활용해 조경용 토양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됩니다. 삼척시와 남부발전 삼척본부는 오늘 가축 분뇨를 활용해 인공 토양을 개발하는 사업에 연구 지원 협약을 관련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인공 토양 제조에 성공하면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와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처리에 도움을 주고 공장 신축을 통한 고용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삼척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강릉시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하철역 8곳과 서울 경기 순환버스 등의 비대면 관광을 주제로 한 외부 광고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또 플라잉 낚시와 서핑,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액티비티 상품을 주제로 TV용 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